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오늘 필력수가 전일 대비 6% 상승한 4,8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뭐 60일선을 지지하면서 121선과 60일선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차례 그때 20% 상승을 하고 옆으로 좀 누우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오늘은 그 필룩스 신주 인수권 증서 이 34R 이 부분이 좀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 신주인수권을 어떻게 거래하고 전체적으로 유상증자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룩스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냥 보기에도 34R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히 앞에 숫자는 회차고요. 뒤에 R은 신주인수권 증서입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면은 이 R이 붙고 뭐 전환사채나 이런 쪽으로 발행이 되면은 RW가 붙고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 기준일이죠. 1월 27일이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6일까지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27일 날 모두 청산을 하셨어도 결국 26일 기준으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신주 인수권 증서가 아마 계좌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몇 개의 주식이 들어와 있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 그 한 주를 갖고 계시면 기존 한 주당 0.400931467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1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4주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40주 정도 해서 이 뒷부분까지 계산을 하시면 정확한 수량을 알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이날 26일 날이죠. 26일 날은 1000주를 갖고 있었지만 27일 날 1000주를 팔았다. 그러면은 지금 본인 계좌에는 필록스 주식이 0주입니다. 0주. 하지만 신주 인수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400주가 지금 신주 인수권 400주가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될 거고 이 400주를 본인이 파시든지 아니면은 청약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어디서 하냐? 키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주인수권 이렇게 치면은 시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주인수권 시세가 나오고 뭐 1WR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신주인수권들이 있죠. 증권도 있고 증서도 있고요. 그래서 신주인권 증권이 아니라 증서일 겁니다. 여기 대한항공이 지금 하고 있죠. 46R. 그래서 여기 나중에 기간이 되면은 필룩스 34R이 뜨겠죠. 그러면 그거를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거래를 하게 되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차트가 나와서 지금 대한항공 46R로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하고 상한가, 하한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은 여기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필럭스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 이 공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구주의 청약 기간은 3월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주 청약 기간이 무슨 말이냐? 기존에 이 주식을 갖고 계셨던 구주주, 그러니까 1월 26일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 영업일간 청약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청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래는 언제 할 수 있냐? 이 거래는 보시면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5거래일간 그러니까 아까 그 보시는 아까 이 보신 이 신주 인수권 이 창에서 여기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필룩스를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이 거래 날짜가 되면은 필룩스가 생기게 되고 이 날짜는 언제 생기냐?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5거래일간 하한가 상한가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정규 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해서 본인이 지금 이 들어온 부분, 나는 필룩스를 다 팔고 나가서 지금 하나도 없고 구주는 신규도 안 할 거다,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 하시면 이 기간 동안 거래를 해서 파시면 됩니다. 거래를 해서 파시면 그 거래 가격,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7,980원이죠. 이 가격에 본인이 지금 부여받은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끝내시면 더 이상 신경 쓸 부분이 아닌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식도 들고 있고 유증도 받으실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더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5거래일이기 때문에 빨리 미리 팔고 아래서 잡든지, 보통 첫날 지금 보면 대한항공도 지금 이게 뭐 대한항공을 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좀 유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정상으로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거래가 돼서 끝나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주주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날 신주인 거를 다 사고 팔고 해서 본인이 뭐 하나도 없던, 아니면 어느 정도 물량을 더 갖고 있던, 아니면 건들지 않아서 들어온 물량만 가지고 있던 3월 12일에서 15일 사이, 이날 본인이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 이 유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신고 나온 거 보면은 유증 가격은 3월 9일 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3월 9일 날 결정이 되면은 그 가격에 맞게 이제 청약을 하셔서 물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뭐 다 파셨으면 결국에는 이 청약을 못 하시는 거고 일반 청약으로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고, 갖고 계시면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본인이 금액을 입금하고 그 신주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필룩스가 지금 현재 가격 4,830원인데 이 신주 가격이, 상장은 이제 추후에 되겠지만 신주 가격이 청약할 당시에 결정이 돼서 만약에 뭐 2,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신주 가격으로 본인이 청약을 해서 그 2,000원만큼 신주를 부여받고 본인의 계좌에 이제 합쳐지게 되면 결국엔 평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한테 그런 좀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고요. 혜택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 가격까지 계속 가격이 더 내려가서 실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그 발행 가격보다 지금 현존하는 주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결국 옛날에 우량주로 하나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이 엄청 크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권리락이 이때 생기고, 이때 당시에 청약을 하고 신주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했거든요. 근데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때 주가, 유상증자 갈 때까지 그 발행 가격,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청약을 하셔서 자기한테 천주가 있는데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3,000원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입금해야 그 천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이게 100% 유상가액이 결정되면 그게 뭐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 납입을 해야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신주인수권 증서 34R, 이 부분은 뭐 앞에는 단순히 발행 횟수고 뒤에는 신주 인수권 증서다. 그리고 기존 한 주당 0.400으로 시작하는 이 정도 주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100주 정도 갖고 계셨다면 신주 인수권 증서는 40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리는 1월 26일 종가로 보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팔았어도 권리가 생깁니다. 뭐 분할 매도를 하셨건, 뭐 500주를 파셨건, 300주를 파셨건 26일 종가까지 1000주를 갖고 계셨으면 그 1000주에 대한 그 신주인수권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죠. 사고 팔 수 있다. 자유롭게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장 시간 동안 파시면 되고, 이 가격은 그때 정해지고, 보통 파시려면 첫날이 가장 싸다. 이건 정말 보통입니다, 보통.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뭐 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을 안 하고 팔아야겠다 생각하시면 첫날 아침에 파는 게 가장 좀 분위기가 좋고,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첫날부터 오르는 증권들도 있고 내리는 증권들도 있는데, 보통 첫날이 좀 가격폭도 가장 크고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5일 동안 거래를 한 다음에 거래가 끝나면 구주주 청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3월 12일부터 3월 15일. 가격은 3월 9일날 최종 결정이 되고,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그 1월 28일날 그 공시한 걸 보시면 3,6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발행가액이 3,660원이고, 2차 발행가액이 나오면은 그 2차 발행가격 중에 낮은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발행가격은 그 신주 배정 기준일 전 3거래일,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으면 그 3일 동안의 영업일 동안에 그 뭐 거래 대금과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가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그 가격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할인율도 하고,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의 낮은 가액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격이 3월 9일 날 최종 결정이 되면은 그걸 보시면서 좀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신주인수권을 갖고 계시면서 거래를 팔질 않고 갖고 계시다가 이 청약일에 청약을 안 하면 이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이 신주인수 증서, 이 3, 4R은 이 상장이 24일 날 돼서 3월 3일 날 끝난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한마디로 하나의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청약을 안 받을 건데 이걸 안 팔고 계시면 나중에 청약을 안 하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신주인수권,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본인이 뭐 손절하거나 나오지 않고 이 필력수 주식을 계속 좀 가져가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을 하셔가지고 유상증자를 받으시면 구주기 때문에 할인율이 적용된 그런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으셔가지고 조금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지만, 또 이 나중에 그것까지 다 감안된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평가돼 가지고 가격이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이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